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이번에 그 핸즈온 세션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GitHub에서 소스를 좀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itHub 계정이 필요하고 노드.js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좀 최신 버전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 이거 잘 안 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손 좀 들어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없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좀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오라클의 김동후라고 하고요. 지금 이머징 테크놀로지 팀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 예, 김동후라고 합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예,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이제 개발자 리더 세션은 제가 오늘 처음 데뷔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사실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데모 부분이에요. 이 소스인데 소스를 좀 만들었는데 오랜만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좀 많고 그랬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에러 스택을 좀 보시더라도 예, 좀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2시간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은 API 디자인과 그리고 프로토타입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API를 마이크로 서비스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좀 전에 그 전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그 REST API 말씀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개발자분들은 API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REST API뿐만이 아니라 뭐 소프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라이브러리도 있고 뭐 바이너리 형태로 그런 API들도 있고 뭐 이벤트 베이스 API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요. 근데 이제 개발자분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업이나 이렇게 요즘 이제 비개발자분들도 API가 뭔지는 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API가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API는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범위한 API라기보다는 웹 API죠. 웹 베이스로 웹 베이스 API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요즘에 이제 거의 얘기하는 그런 API는 바깥에서 얘기하는 API는 거의 웹 베이스의 API, 웹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API는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퍼블릭과 파트너, 프라이빗 API, 혹은 이제 인터널 API라고 부르는데, 퍼블릭 API는 이제 이게 HTTP로 웹 방식으로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걸 어디까지, 공개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의 API가 퍼블릭 API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좀 구글 맵이나 뭐 알렉사 같은 아마존 이런 API들이 이제 퍼블릭 API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트너 API는 이제 회사와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고서 공개하는 API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버가 있습니다. 우버는 뭐 힐튼 호텔과 계약을 맺고 힐튼 호텔 쪽에 API를 제공을 해주고요. 또는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나 이런 쪽에 제공을 해서 그쪽 앱에서 바로 우버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프라이빗 API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프로젝트 하시다 보면 내부적으로 내부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은 API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빗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프라이빗 API의 한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 옆에 이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조시아 브로치라는 네.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 저만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되게 미국의 유명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이시죠. 조시아 블루치가 이제 예전에 구글에 있으면서 구글의 뭐 행사에서 API 디자인 관련돼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어떤 게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퍼블릭 API는 이제 다이아몬드 같아서 정말 영원하다는 거죠. 퍼블릭 API는 이게 좋은 얘기 같은데 나쁜 얘기 같은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사실 다이아몬드 좋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싫어하는 사람 없는데 API가 다이아몬드 같다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계속 변경이 돼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같이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퍼블릭 API는 다이아몬드 같냐?
한번 오픈을 하면은 그 API를 누군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API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한 번밖에 그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찬스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는 거는 이제 오픈하기, 퍼블릭으로 프로덕으로 넘어가기 전에 잘 만들고 올려라라는 거죠. 이게 말이 쉽지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 같죠. 예.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API 퍼스트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난 그 시간에 그 12 팩터라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 디자인 관련돼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피보탈의 황주필 이사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12 팩터 베이스로 해서 그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계된 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그 12 팩터에 요 근래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API 퍼스트 디자인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같이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API 디자인이 왜 중요한가? 디자인 중요합니다. 디자인 중요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설계가 있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이제 실제로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설계 단계에서 그 API에 뭔가 이상 문제, 아까 이제 디자인 프린시펄 말씀하셨는데 그런 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그 감각을 가지고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다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거 나중에 오픈하면은 URL이 좀 잘못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그걸 알고서 그 시점에 그걸 고치게 되면은 비용이 안 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개발이나 테스트 단계에서 그거를 인지를 하게 되면 약 4배에서 5배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메인터넌스 단계에서 오류를 발견을 하고 그때 가서 이것을 수정을 하려고 하면 거의 10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게 오픈 API라고 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잘못하다가는 그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사태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퍼스트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API 디자인과 이제 뭐 프로타입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개발 프로세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가 다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 선물이요. 4개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히시는 분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 손 들고 좀, 예. 맨 아래쪽에 네. 디자인 다음에 아날리시스 넌 이런 단계 구조 하지 않나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예, 예. 저희 끝에 예. 컨티뉴어스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저희가 설계 단계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네. 뭐 수정이나 어떤 테스트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여기 디자인 단계로 처음 넘어가는 부분이 요거는 이제 넘어간다기보다는 그냥 피드백이거든요. 예, 피드백이라서 그 실제 그 프로세스하고 좀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예, 예. 디플로이 다음에 네. 컨텐츠 테스트 또 하는 이유가 뭐죠? 디플로이 다음에요? 네. 어디죠? 패키지 앤 디플로이 다음에 예. 디플로이한 다음에 컨텐츠 테스트 또 하죠? 여기서의 그 이제 패키지 디플로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로컬에서 개발하고 단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패키지나 디플로이를 하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리얼 같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이건 이제 완전 프로덕션으로 리얼 환경으로 배포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게 이제 그 과정이 되겠죠. 예. 네, 저기. 예. 트라이가 어떻게 뭐가 문제일까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예.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한 걸 가지고서 다음 단계 트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트라이 한다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디자인을 하게 되면 바로 개발로 들어가는데 다음 단계 트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트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 API 디자인 다음에 API 퍼스트 디자인에서 그냥 단순히 디자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디자인된 걸 가지고 TI를 한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API 퍼스트 디자인에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TI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API 퍼스트 디자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요. API 디자인을 하는데, 아까 그 디자인 프린서퍼를 보시면서, 뭐,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건 감은 잡았는데, 그러면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가장 이제 유명한 그 스펙, API 디자인 스펙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름이 안 써서 그런데, 스웨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가장 그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죠. 요즘엔 이제 오픈 API 스펙이라고 해서 OAS 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오픈 API 스펙이고요. 두 번째가 뮬소프트사에서 내놓은 라물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API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요즘 이제 스프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프링 안에 보면 레스트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스키덕이죠. 아스키덕. 그래서 이제 스프링으로 REST API 문서를 만들 때 이제 아스키덕도 이제 간간히 사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API 문서 관련돼서 이렇게 쭉 서베이를 한 결과를 보시면은 정말 스웨거가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스웨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개발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스웨거 쪽에 관련돼서 어, 스웨거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WSDL은 이제 수업이나 웹 서비스 쪽이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와들과 API 블루트 프린트가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9%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물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스웨거는 이제 가장 먼저 API 블루프린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스펙이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커뮤니티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하는 방법 자체가 이 코드 퍼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API 그 스펙 자체를 만들 때 여기 포맷 보시면은 이제 제이슨과 야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스펙 자체가 상당히 좀 복잡한 축에 속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러닝 커브가 좀 있어요. 반면에 라물은 그 반면에 좀 더 쉽기 때문에 이제 컨트랙트 퍼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디자인 퍼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퍼스트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PI 블루프린트는 포맷이 마크다운입니다. 여러분들 그 깃허브에서 문서 만들고 할 때 마크다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마크다운을 쓰고 있기 때문에 API 블루프린트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좀 작성하기가 용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웨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퍼스트 방식이고 그리고 복잡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 API에 대한 정의 자체가 갖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서에서 어떤 그 코드 그죠? 그 뭐라고 하지? 하여튼 그 코드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코드에서 또는 이제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많이 좋아를 하시죠. 이제 API 문서를 만들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API를 공개할 때는 이런 문서도 같이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서를 보고서 어떻게 이 API를 쓰는지 알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API 디자인은요, 코드를 먼저 만들기보다는 먼저 API 문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문서 설계를 먼저 하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타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마크다운으로 할 수 있는 그 포맷이 이제 스펙이 API 블루프린트입니다. 그래서 API 블루프린트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 퍼스트 하는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스웨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API 블루프린트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 예. 그래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API 블루프린트는 그 API 블루프린트.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스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이드 문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태그들, 예, 마크다운 태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맨 위에 왼쪽에 보시면은 포맷 1A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버전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 API 블루프린트 버전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호스트는 이제 실제로 나중에 이제 개발이라든지 운영으로 넘어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호스트가 들어가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개발이나 운영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이제 뭐 디폴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샵하고 영화 API라고 붙어 있는 부분이 여기 아래 보시면은 영화 API라고 크게 타이틀이 있죠. 이렇게 만드시면은 아래 이제 이렇게 크게 영화 API라는 타이틀이 붙는 거고요. 그 아래 이렇게 디스크립션은 이렇게 쭉 마크다운 형태로 이제 별표 2개 붙이면 볼드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인트로덕션 부분에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리소스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소스 그룹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리소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리소스를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 안에서. 예를 들면은 영화 API다. 또는 영화와 관련된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의 조회를 하는 그런 API다. 이게 두 가지의 API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API에 영화 API라는 리소스와 또는 영화인 정보 리소스 이렇게 두 개의 리소스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가 들어가죠. 그 그룹 안에는 이제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영화 정보 리소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실제로 리소스 URI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앞에 이제 호스트와 이제 이런 부분들 붙고 이렇게 URI가 붙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URI는 그 전 시간에 그 디자인 프린서펄을 담당하신 이동희 선생님에게 제가 검증까지 받은 네, URI입니다. 네. 네.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이 영화 정보 리소스 아래 보면은 두 가지의 액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액션이 들어가 있는데 영화 정보 조회라는 액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get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영화 상세 조회도 이제 마찬가지로 get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대로 리소스가 이렇게 들어가 주고요. 여기 이제 안 써주면 안 되거든요. 여기 이제 스펙상. 이걸 이제 써주시면은 요 하위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아래에 뒤에 이런 식으로 가로 열고 물음표의 타이틀 이렇게 주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쿼리 파라미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딱 보시면 아 이건 쿼리 파라미터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물음표 없이 그냥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패스 파라미터입니다. 요 URL에 바로 이렇게 뭔가 파라미터를 주시게 되면 그게 이제 먹는 거죠. 이제 패스 파라미터는 이와 같이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액션까지 줬으니까 그 액션이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는 리퀘스트 파라미터와 리스판스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플러스의 리퀘스트 그 아래 플러스 파라미터 주고 파라미터는 id다. 이거의 디폴트 값은 278이고 이거는 넘버 타입이고 이거는 필수 값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id는 필수 값인데요.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이 부분들은 사실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 안 하셔도 만들어지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실제 문서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URL도 이렇게 뒤에 이런 식으로 붙게 되고요. 타이틀이라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리퀘스트 쪽에 헤더와 바디를 정의를 하는 건데요. 좀 전에는 get 방식으로 그냥 쿼리 파라미터나 패스 파라미터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 하나만 주면 됐지만 푸시나 포스트 방식의 경우에는 제이슨을 통째로 넘겨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디를 갖다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를 지정을 해주고 리퀘스트로 보낼 때 이 컨텐트 타입도 이와 같이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더도 이와 같이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크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일단 같이 한번 해보실 겁니다.
하시게 되면 이제 문서상에서는 이와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쪽에 이건 이제 리스판스 쪽이고요. 리스판스는 리스판스 코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201을 넣거나 정상이면 이제 200 코드를 넣어주겠죠. 200 코드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다음 바디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인 삭제, 이건 리스판스가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인데, 이렇게 없는 경우도 그냥, 바디를 지정 안 하고요. 그 다음 리스판스에 204 이렇게 지정만 해주시면 이와 같이 딜리트 메소드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API 블루프린트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크다운 신텍스 오브젝션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엠슨이라고 부릅니다. 엠슨이라고 부르는데, 이 엠슨은 뭐냐면 이 API 블루프린트를 설계하시는 분들은요, 일반적으로 개발자분들이 하셔도 되지만 개발자 외에 비개발자분들도 API 문서를 설계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이슨이라고 하는 포맷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제이슨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제이슨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게 이 엠슨입니다. 엠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래 보시면은 이제 무비 피플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정의를 하고요.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마크로 롤은 여기 아래 거를 먼저 보시죠. 피플 메타라는 그런 오브젝트를 하나 정의를 하고 그냥 플러스 아이디, 플러스 네임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은 여기 아래 보시면은 제이슨으로 변경이 돼서 보입니다. 문서는 실제로. 나는 제이슨을 모르고 그냥 이런 식으로 플러스하고 속성, 플러스 속성 이렇게만 하시게 되면 실제로 개발자가 이 문서를 보실 때는 제이슨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이제 people이라고 되어 있죠.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하나 더 정의를 하고 여기다 보시면 include movie people metadata 이렇게 정의를 하시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이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include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id 네임에다가 롤과 필모그래피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정의한 것을 위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고요. 사용할 때는 attributes라는 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array, 이게 이제 array일 경우에는 array라고 붙이시면 되고요. array가 아닐 경우에는 array를 빼시면 그냥 오브젝트로 들어갑니다. 지금 array라고 줬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시면 이런 가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마크다운 신텍스 오브젝션 노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제이슨을 몰라도 쉽게 제이슨 형태의 포맷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API 문서가 이제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API 소개, 그다음에 API 이름,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액션에 대한 거, 각 액션을 클릭하면 그 URL, 요 URL은 이제 목 API URL이 만들어집니다. 가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만들어지고 뭐 파라미터라든지 리스판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문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 API 블루프린트는 오픈 소스고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API 블루프린트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툴들 중에서 에디터가 있는데 에디터 중에 가장 그 유명한 게 에이피어리입니다. 에이피어리가 가장 유명하고요. 사실 API 블루프린트를 만든 게 에이피어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이피어리에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톰 쪽에 에디터 쓰시는 분은 이제 아톰 에디터도 이 블루프린트 에디터로서 동작을 하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플러그인으로 이 API 블루프린트를 작성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VS 코드 API 엘레멘트라는 이름으로 그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PI는 이제 이따가 같이 해보실 텐데 이와 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VS 코드 엘레는 요즘 이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VS 코드? 예, 많이 사용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API VS 코드에서 보시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API 엘레멘트 익스텐션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API 문서를 여기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작성된 문서는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그 API 쪽하고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한 거를 바로 API에다가 올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API 프로토타입 쪽을 보실 텐데요. API 프로토타입을 보기 전에 이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프로토타입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API 문서를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된 그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토타입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프로토타입은 클라이언트 쪽 애플리케이션이 만들 때 그 API를 잘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디자인만 했기 때문에 문서밖에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그거는 이제 API 블루프린트 쪽에서 제공하는 목 API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목 API를 가지고 프로토타입 UI를 만드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뒷단의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이런 서비스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이 관리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API 게이트웨이 영역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그냥 다 이렇게 이거 없이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있는 이유는 하나의 단일한 엔드 포인트를 갖게끔 만들어주고요. 뭐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트래픽도 제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보안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공통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또 공통적인 요소인 이런 로그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이트웨이를 일반적으로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프로토타입을 할 때 왜 API 게이트웨이를 얘기하세요?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보시면 디자인 설계를 한 거를 바로 가져다가 모 API를 가져다가 프로토타입 UI를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프로토타입이 못 될 것 같잖아요. 그쵸? 이게 어느 정도는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 API에 대한 정책이나 보안이나, 또는 어떤 정책이나 보안이나, 또는 뭐 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인 요소들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프로토타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API 디자인 설계에서 나온 이 목 API는 API 게이트웨이 쪽에서 먼저 이런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서 프로토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게이트웨이가 무조건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게이트웨이가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고 정확하게 API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프로토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따가 같이, 이 부분도 데모 형태로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핸즈온을 진행을 할 거고요. 핸즈온을 할 건데,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이제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GitHub 레파지토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 레파지토리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ithub.com에 망단인데, 그냥 망한 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망단에 미덥 오늘 날짜 190420의 API 이렇게 치시면은 들어가시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 문서에 보시면 첫 번째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첫 번째 클릭을 하시면은, 자, 볼까요? 예, 거기 가시면은요. 첫 번째 그 탭에 보시면은 API 계정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API 계정을 좀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문서로 가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실습 바로 가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가시면 첫 번째 API 계정 생성하기가 있어요. 예, 이 계정 생성하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계정을 생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API.io에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사인업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사인업 버튼 들어가서 Continue with GitHub 이렇게 클릭하시고 GitHub 계정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만들어집니다. 예. 만들어지시고 마지막에 만들어지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Name Your First AP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Movie API라는 이름으로 API를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무비 API라는 것을 딱 만드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만드신 분들은요, 그 아래 가시면은요, 아이고, 여기 이제 API 블루프린트 문서 설계 문서 작성하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 포맷 1A부터 해서 쭉 내려서 여기 리스폰스 200까지 카피를 하셔가지고요. 카피를 하셔서 그 왼쪽 에디터에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지우시고요. 덮어쓰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덮어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되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많이 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를 딱 하시면은요,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제가 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이제 첫 번째부터 할게요. 첫 번째 하실 부분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10번째 라인에 가보시면요. 영화 정보 리소스가 있는데 그 옆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쵸? 빨간색으로 된 부분. 10번째 라인. 저 10번째 라인에 저희가 이제 리소스 URL을 입력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이 슬러시 API 슬러시 서치 슬러시 V1 슬러시 movies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리소스를 작업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12번째 라인도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21번째 라인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플러스 파라미터스 넣어주시면 되고 22번째 라인에 탭을 한번 입력하신 다음에 플러스 타이틀 주시고요. dev라는 그 샘플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타이틀은 스트링이고 옵셔널이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는 제목이다 라고 이제 디스크립션 달아주시면 되고요. 69번째에 두 번째 리소스를 집어넣으시는데요. 이번에는 id라고 하는 그 패스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는 리소스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걸 정말 못 치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제가 기타 문서에 보면 완성된 문서가 그 아래 또 있어요. 네. 그걸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다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네. 잘 안 되시나요? 혹시? 네,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를 한번 정해 볼게요. 아까 이제 엠슨이라고 말씀드렸죠? 엠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33번째 라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샵 입력을 하시고요. 한 칸 띄고 데이터 스트럭처. 저기 이제 대소문자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샵샵 무비 피플 오브젝트 주시면 되고요.
뭐 여기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뭐 include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여기서 작성할 때는 이게 없을 거잖아요. 이걸 뭐 미리 작성을 해놓고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타이핑 힘들겠다. 예, 지금 완성된 본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직접 한번 이렇게 쳐보시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여기까지 다 입력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세이브 버튼이 있을 텐데요. 그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의 그 오른쪽 상단에 밸리데이션 체크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펙이 잘 안 맞거나 그런 거는 이제 워닝 메시지를 띄워줘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보고서 어,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탭을 한 번 누르냐, 두 번 누르냐, 뭐 몇 칸을 띄우냐 이런 것들까지 다 세심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세심하게 체크하는 이유는 API 블루프린트 문서를 보실 때 좀 더 이렇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스펙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API 문서를 보실 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편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어, 그런 어떤 그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 좀 워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얼추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다 작성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에 추가적으로 더 있거든요. 그 완성된 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116번째하고 131번째 이제 그 제가 데이터 스트럭처를 정의를 했어요. 그 오브젝트를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 부분에다가 플러스 한 칸 띄고 플러스 어트리뷰트스에서 그 만든 그 오브젝트를 이와 같이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얼추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오른쪽에 문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문서를 한번 보는 건데요. 영화 조회라고 하는 그 액션이 있는데 그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우측에 그 액션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아래 이제 리퀘스트 쪽에 보시면은 프로덕션, 목 서버, 뭐 디버깅 프록시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프로덕션으로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API 블루프린트 맨 위에 URL 하나 적었잖아요. 그게 그 URL로 저희가 테스트를 바로 여기서 해보실 수가 있고요. 목 서버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URL이 목 서버 URL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서버 URL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트라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목서버 URL까지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 그 영화인 조회라고 있는데요. 그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요. 아래쪽에 이와 같이 그 아까 엠슨으로 만든 형태의 그 바디, 그 메시지 부분이 이와 같이 제이슨 형태로 해서 변경돼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그 아래쪽 이제 영화인 상세조에도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이제 확인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측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하나의 그 API 문서를 설계하신 거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그냥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목 서버 URL 확인할 수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 프라이빗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이건 다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문서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 URL을 가지고 API 게이트웨이에다 이제 등록을 할 거예요. 등록을 해서 정책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책 적용하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PI 게이트웨이는 이제 이거는 저희 오라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API 플랫폼이라는 제품이고요. 여기서 이제 게이트웨이를 등록을 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 매니지먼트 쪽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API 개발을 요청하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설계하는 쪽에서 설계를 하고 관리자, API 관리하는 그런 롤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그 API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그 API에다가 정책을 적용을 하는 거죠. 먼저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서비스라는 이제 등록을 하는데 보시면은 그 목 서버 URL이죠. 목 서버 URL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서비스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전 이제 미리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API로 가시면 API를 여기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 만드시게 되고요. 만드시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데 무비스 API 만들어진 이 API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좌측에 API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API 요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PI 요청은 쭉 API가 들어오는 그 URL을 주는 건데요. 그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서의 그 엔드포인트 URL을 여기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이제 다 동일하니까 이제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서비스 요청 부분에서는 좀 전에 제가 그 등록한 그 목 서버 URL을 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요청이 딱 들어오면 요 URL로 들어오면 여기로 이제 나가겠죠. 여기 호출을 하는 거고요. 중간에 CORS라는 제가 보안 정책을 하나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이 URL을 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콜스 같은 이런 정책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지만 에이작스나 이런 데서 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콜스 정책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뭐 OAuth 정책이나 뭐 키 밸리데이션, API 키를 발급한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적용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게이트웨이에다가 배포를 하는 거죠. API 배치 눌러서 게이트웨이에다가 배포를 하는데 이 게이트웨이의 위치는 아마존 클라우드가 될 수 있고 애저가 될 수 있고 또 오라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든 게이트웨이는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설치된 게이트웨이에다 배포를 하는 거고요. 그 게이트웨이에서 서비스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그 URL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서비스를 제가 한번 호출해 볼게요. 해서 이제 무비스였죠. 아까 목 서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이 아까 그 목 서버에 제공하는 그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프로토타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UI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 API 스펙이 내가 원하는 스펙이 맞아 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해볼 텐데요. 그 GitHub에서 아까 전에 들어가셨으면 그 클론 버튼이나 또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요거 다운로드 혹시 다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죠? 예. 받으시고요. 이거를 압축을 해제를 하시면은 뭐가 있냐면 Z movie MSA UI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아마 제가 노드.js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을 텐데요. 뭘 하느냐? 요건 게이트웨이 방금 설치한 거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Z는 뭐냐면 오라클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UI 프레임워크예요. 그냥 UI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나가웃이나 jQuery나 코더바, 리콰이어JS 등등 이런 오픈 소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우측에 이런 다양한 그 UI 컴포넌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그 UI가 화려해요. 그래서 되게 그 웹 같은 거 개발하거나 또는 코더버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바일 웹 같은 거 개발을 하실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는 거고요. 그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Zmovie MSA UI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endpoint.json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 지금 뭐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미 게이트웨이 주소를 여기다 박아놨습니다. 이미 박아놨어요. 아까 그 게이트웨이 URL을.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Z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치하냐면 npm install -g oracle /oz-cli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오라클 Z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치 다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있나요? 설치가 안 되시는 분? 아, 다 되셨나요? 예. 네. npm install -g oracle /oz-cli 하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가서요. 그 Zmovie MSA UI라는 그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원래는요. 이게 Z가 다운로드 받으면 안에 그 노드 모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기대에 올리면서 이 노드 모듈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설치하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npm install 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 주시면 그 폴더 안에 노드 모듈이 쫙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OZ 서브 이렇게 띄우시면 웹 서버가 떠요. 떠서 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컬호스트 8080 여기까지 하시면은 잘 따라오신 겁니다. 네. 저 화면을 가장 먼저 보시는 분께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끝나시면 바로 손을 들어주세요. 인터넷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네. 다 드셨어요? 손 들어주셨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되셨네요. 예. 자, 이제 보시면은 그 디자인만 했죠. 여러분들께서는 실제 API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 디자인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만들어졌어요. 개발자와 설계자가 서로 상호 간에 빠른 의사소통이 이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API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면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 중간에 API 관리자가 있죠. API 관리자는 중간에 필요하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API 개발자, 이제 API 개발자도 있어야 되죠. 정작 내가 API 만들어야 되는데 왜 나 빼고 이런 얘기를 해?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를 중간에서 이제 같이 의사소통을 해야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API가 실제로 전에 설계 단계에서 굉장히 그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두 부분을 했죠. 디자인과 이제 프로토타입.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을 할 건데, 실제로 저희가 설계한 그 API 문서를 가지고요, API를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 베이스로 해서 마이크로 프로파일로 만들어 보고요, 이거를 패키지하고 CI/CD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에 배포해서 이거를 마지막에는 아까 그 프로토타입 UI에서 실제 데이터를 뿌려주는 그 내용까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